자, 이번에는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84쪽과 85쪽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요. 86페이지는 좀 짧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떠나면서 간단하게 자기의 어떤 후기를 적는 거기 때문에 좀 짧아서 이번에 84페이지, 85, 86을 같이 한 영상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After school, Wade's family took me to a restaurant nearby.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방과 후에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After school은 방과 후에 웨이의 가족이 took는 take의 과거고요. 그 다음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to 플러스 장소 정도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어를 장소로 데리고 가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took A to B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A를 B로 데리고 가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나를 근처에서 저 뒤에 나와 있는 nearby라고 하는 것은요 근처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 according to가 나왔는데 이 according to는 무엇에 따르면 또는 무엇에 의하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에 의하면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 to는요 전치사 to예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왜에 따르면 it's very common in China to eat out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매우 흔한 일이랍니다. 뭐가 to eat out. 그래서 eat out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있으면 먹다고요. out은 나가다라니까 나가서 먹는 거니까 이건 외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외식 문화가 또는 외식하는 것이 상당히 흔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거기 보니까 comm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common이 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외식하는 건 매우 흔하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아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it과 to eat out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it은요 가짜 주어입니다. 그래서 가주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주어. 그 다음에 eat out은요 당연히 진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i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to 이하가 그러니까 to 그 이하가 너무 길기 때문에 주어로서 너무 길기 때문에 주어가 긴 걸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영어는. 그래서 그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it 아무런 뜻이 없는 가짜 주어 it을 집어넣고 진짜 주어인 to는 문장 맨 끝으로 뺀 형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저 문장이 원래는 뭐였냐면요. To eat out is very common in China 였어요. 보세요. 다시요. 원래 문장은 to eat out is very common in China 였어요. 그런데 to eat out이라고 하는 진주어가 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짜 주어 it을 집어넣고 to eat out을 문장 맨 끝으로 뺀 형태가 교과서에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Though the smell of the spices in the restaurant was unusual to me, I quite enjoyed the food.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은 향신료 냄새가 좀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도 식당에 있는 향신료의 냄새가 was unusual to me. 나에게는 되게 낯설었다라는 뜻이 낯설다. 낯설은 이런 뜻이 되겠고요. 여기 spice라고 하는 것은 향신료. 그 smell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되니까 식당에서 풍기는 향신료의 냄새가 나에게는 조금 낯설었었어요. 낯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do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고요. 접속사니까 당연히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 해석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체크해 볼 게 뭐가 있냐면 도우랑 바꿔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있습니다. 도우는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접속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though가 있고요. 그 다음에 al을 붙인 although가 있고요. 그 다음에 even though 정도가 있습니다. even though 이 정도로만 바꿔 쓸 수 있고 사실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even if가 있어요. even if도 우리가 보통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거야, 똑같은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얘는요 약간의 가정의 의미가 있어요. 가정. 설령 뭐뭐 한다 하더라도 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얘네들이요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색깔 종이 이제 색종이라고 했을 때 색깔 종이를 이렇게 도우와 even if를 갖다 도우와 올도우는 똑같아요. 색깔. 도우와 even though는 색깔이 똑같다. 근데 도우와 even if를 갖다 색깔 비교해 보면요 달라요. 다시 얘기하면 도우는 even if랑 다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조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인데 얘네는 다 어쨌든 접속사예요. 근데 전치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해석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뭐가 있냐면 두 개. despite가 있고 또 뭐가 있다? in spite of. 얘네는 전치사이지만 의미는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I quite enjoyed food. 나는 꽤 그 음식을 즐겼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The amount of hues. 그래서 hues라고 하는 말은 거대한, 그 다음 amount는 양이란 뜻이니까 그 음식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The table was very big and round. 그 테이블은요 정말 크고 둥글었다. 그리고요 and spun around at the center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spin around라고 하는 것은 돌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여기에 원형의 어떤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중간에 이렇게 빙빙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원형 식탁이 또 따로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센터에. 정말 알죠. 여러분들 제가 그림 못 그려요. 근데 이 도넛이 아니고요. 우리 중국 식당 가면 좀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한 6명에서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곳에 보면 되게 테이블이 크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있는 음식을 먹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가운데 음식을 놓게 되면 저걸 빙빙 돌리면은 그 멀리 있던 음식이 나한테 올 수 있으니까 또 떠먹을 수 있고 되게 편리한 그런 식탁이 있는데요. 그걸 중국 식당에서 우리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spin around는요 spin이에요. spin around라고 해서 돌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t the center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돕니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것은 made it easy to share the dishes. 그대로 나오죠. 그 가운데 센터에 있는 그 둥그런 어떤 그 식탁은요 만듭니다. 뭘 만드냐면은 음식, 여기서 dishes라고 하는 것은 접시가 아니고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것을 쉽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음식 나누는 것을 되게 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설명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to 이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본 거냐면 앞에 가주어, it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해서 본 것처럼 이거는 i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아니지만 그거랑 너무나 닮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가자인데 made 다음에 it이 나왔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가목적어라고 부르고요. to 이하가 진목적어입니다. 진목적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it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얘는 목적으로 쓰인 것이고 얘는 주어로 쓰인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원래는 뭐를 썼냐면 made to share the dishes easy였는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 그렇기 때문에 보기 싫으니까 그 긴 목적어 자리 대신에 it을 집어넣고 그 진짜 목적어는 문장 맨 끝으로 뺀 형태가 바로 이거예요. 정말 많이 닮아있죠?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EC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은
음식을 나누는 것을 쉽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쉽게라고 이렇게 했어요. 영어에서 쉽게라고 표현을 하면요. 사실 easily가 맞습니다. easily. 부사 형태가 맞다고요. 부사 형태. 근데 여기서 부사 형태가 나오지 않고 형용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부사. 해석은 부사로 되겠지만 우리가 쓸 때는 항상 형용사로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make의 동사의 특징인데요. make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타납니다.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를 갖는 동사는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는 다 적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consider, find, make, think, see, believe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만 파서 civil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추가로 keep도 있습니다. keep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was told that customers may take any leftover food with them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was told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told라고 하는 것은 tell의 과거 분사 형태가 되는데 BPP가 되니까 말한 거에 수동태니까 말이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was told는요 이거는 듣다 정도로 해석하시고요. hear인가 원래 hear인데 여기서 과거니까 heard 정도로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들었습니다. 뭘요? 그 손님들이 커스터머스는 소비자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must take 가져가야만 된대요. any leftover. 그래서 leftover라고 하는 것은 그 남은 음식이죠. leftover food. 남은 음식, 어떠한 남은 음식이라도 가져가야만 된대요. with them 그들과 함께. 다시 얘기하면 그 손님들이 이제 남은 음식, 먹다가 남은 음식들을 가져가야만 한다. 그게 문화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After the meal. 보시면 그 식사 후에죠. 식사 후에 we walked along the main street. 그래서 along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따라. 그래서 main street라고 하는 것은 되게 사람들이 붐비는 주요 도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요 길. 그렇죠? 그럼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서 우리는 걸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소가 바뀌어요. 식당에서 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Most of the signs on the stores were red. 이렇게 나왔죠. 저기서는 뭐 시제일치는 아니고요. 수일치네요. 수일치. 그렇죠? 그래서 most of the signs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그 표시나 간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점에 있는 어떤 간판들은 빨간색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점에 있는 간판들은 빨간색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most of the signs에서 이 signs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주어가 되는 거고요. 이게 복수 S가 붙어서 복수니까 여기는 복수 동사인 were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상점에 있는 대부분의 간판들은 빨간색이었습니다. Food stands sold very interesting food such as fried dogs. 자, food stands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요. 음식 가판대라는 뜻이에요. 음식 가판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걔네들 뭘 팔았냐면 매우 흥미로운 음식을 팔았는데 such as는 무엇무엇과 같은이라는 그런 뜻이 돼요. 무엇무엇과 같은 이거는 같이 뭐로 바꿀 수 있냐면 like와 바꿀 수 있습니다. like가 동사로 무엇무엇을 좋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전치사로서 무엇무엇과 같은 such as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fried bugs라고 하는 것은 튀긴 어떤 그 벌레? 튀긴 벌레? 어떤 곤충을 튀긴 거 이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매우 튀긴 어떤 그 곤충과 같은 아주 흥미로운 음식들을 음식 가판대에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I took a bite of a bug. 그래서 took a bite of는요 한 입 깨물다, 한 입 먹다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곤충 요리 있죠? 그 곤충 요리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요, surprisingly the taste was pretty good 이렇게 나왔죠. 놀랍게도 그 맛은 꽤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리는 중국 음식이랑 뭔가 맞아. 그렇죠?
중국 음식은 안 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국 음식은 되게 많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튀긴 어떤 그 곤충 뭘 많이 튀기나요? 뭐 여러 가지 곤충을 튀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곤충 요리가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막 먹기 좋게끔 생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한번 이렇게 먹어보니까 놀랍게도 맛이 꽤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pretty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원래 pretty는 예쁜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요, 예쁜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로 쓰였냐면 얘가 두 번째로 부사로 쓰일 수 있는데, 부사로 쓰이면 꽤 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꽤 좋았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I also bought a bottle of cola. 이렇게 되면 나는 샀습니다. 또한 bottle of라고 하는 것은요, 한 병이죠. 콜라 한 병을 샀습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콜라라고 하는 것은 액체지 않습니까? 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어떤 그 단위, 쓸 수 있는 단위를 붙여서 a bottle of라고 하면 한 병, 콜라 한 병을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t was 888 또는 888ml 이렇게 나왔는데 888리터였다라는 거죠. 그 888리터라고 하는 것은 꽤 낯선 용량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상한, 좋지만 여기서 낯선이라고 해석하고요. 그다음에 quantity라고 하는 것은요,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이에요, 양. 이거는 어떤 말과 대조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냐면 퀄리티죠. 퀄리티라고 알아두시면 질. 이거는 양이라는 뜻인데 꽤 낯선 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파는 음료들은요, 거의 10단위, 50단위, 100단위 이렇게 나옵니다. 우유 100, 뭐 어떤 뭐 물 120, 뭐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파는 콜라를 사 보니까 888ml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꽤 낯선 용량이었다, 나에게 있어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익숙해져 있던 나에게는 888ml라고 하는 게 되게 낯설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앞에서 말씀했던 거, 컴마 다음에 위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 용법이라 해석은 정방향으로 간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또 컴마 대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빨간색을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순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어순 단어의 순입니다. 여기서 quite라고 하는 게 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strange가 형용사, 그 다음에 이게 명사가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이 A가 문자면 여기 뭐죠? quite 앞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quite a 혁명 꼭 알아주세요. quite a 혁명.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거는 기초적인 건데요. 이 quite와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있지. 뭐지? quiet가 있어요.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는 et예요. 여기는 t이죠. 여기는 et. quiet는 조용한이라는 형용사니까 다릅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여러분이 골라주셔야 된다라는 거. 계속해서 보죠. The number 8 has long been regarded as the luckiest number in Chinese culture because the sound of it is linked to the meaning of making a fortu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되게 길죠? 근데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숫자 8은, 이게 주어예요. 숫자 8은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뭐뭐로서죠? The luckiest number in Chinese culture. 여기까지. 중국 문화에서 가장 행운의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랫동안. 왜냐하면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the sound of it, 여기까지 일단 끊으면 그것의 소리가 is linked to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the meaning of making a fortune, 행운을 만든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행운을 만든다, 운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아마 돈을 벌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좋아요. 돈을 벌다 또는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소리와
8이라고 하는 숫자의 소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8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발음과 부자가 된다, 돈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 소리, 그 발음이겠죠. 그 발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8이라고 하는 숫자를 되게 행운의 숫자다 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숫자 8은 오랫동안 중국 문화에서 가장 행운의 숫자로 여겨져 왔는데, 이유는 그것의 소리, 그러니까 숫자 8의 소리는 연결되어 있대요. 뭐죠?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Live in China. 중국을 떠나며 In China I was able to learn a lot about Chinese and histor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국에서 나는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be able to는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what가 과거니까 여기서는 어떤 약간의 이게 could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얼라 많이 뭐에 대해서 중국과 어떤 그 중국의 문화, 그렇죠? 중국의 문화, 중국과 어떤 중국의 역사적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I was impressed when I visited the Great Wall of China. 제가 여기서 색깔별로 세 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The Summer Palace, the Forbidden City, 이렇게 하면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씩 보시면요. 나는 감명받았다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impressed라고 하는 거에다가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impressing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impressing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이게 뭐냐면요. 주어가 사람일 때 이제 그 동사 impress에서 이건 설명해야 돼요. impress에서 나온 게 두 가지 형사가 있어요. 분사죠, 사실. ing, impressing이 있고요. impressed가 있는데, 얘는 그 감동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감동을 줄 때. 주어가 감동을 줄 때는 ing고요. 받을 때는 ed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감동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mpressed를 쓴 거예요. 나는 감동받았습니다. 언제? 내가 방문을 했을 때. 어디를 방문했냐면 첫 번째 노란색이 뭐냐면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을 방문하고 또 어디를 방문했냐면 The Summer Palace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이화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데 일단 알아두시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Forbidden City라고 하는 것은 자금성입니다. 이 세 군데를 내가 방문했을 때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however 중간에 있지만 이건 그러나라는 그런 뜻이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러나 of all the things I did, 내가 했던 것들 중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 중에 the homestay gave me the best chance to experience real Chinese culture. 그러니까 다 좋았대. 엄청나게 감명받고 다 좋았는데 그 중에서 the homestay, 집에서 그 뭐죠? 중국인 가정에 머물렀던 그 홈스테이가 나에게 주었답니다. 뭐예요? The best chance. 가장 최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떤 기회? To experience real Chinese culture. 진짜 중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to experience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문법이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중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I will never forget memories from my stay in China. 나는 중국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의 기억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런 뜻이 돼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기서 왜 했어요? 기억을, 그러한 추억을 잊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뭔가 되게 중국을 떠나게 돼서 소원함이 뒤떨어져 있다. 중국을 떠나는 거에 대한 소원함이 뒤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 지금 유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은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빠르게 해서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거는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아직 이 부분은 제가 하지 않았잖아요. 수업 시간에 또 이 부분을 나갈 거니까 그때도 비슷한 설명을 할 거예요. 약간씩 다르긴 할 겁니다만 제가 강조하는 건 또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서 이번 기말고사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또 여러분들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과 강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